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지금 추천 시스템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다 이전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을 쓰고 있는 뭐 개발 쪽 사람들이 발표할 때 대부분 이제 GNN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고요. 요것도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잡히면 이제 쓰실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는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에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생긴 데이터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도로 노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도시 간의 연결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교통 쪽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실은 만약에 우리가 노드하고 엣지라고 되어 있는데 엣지가 노드 간의 연결이고 노드를 우리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이템으로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하고 아이템의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사람이 A 제품 사고 B 제품 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A 제품 사고 C 제품 사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다 보면은 다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제품을 구매했는지뿐만 아니라 어느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지 거기에 긍정적인 댓글을 남겼는지 부정적인 댓글을 남겼는지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어마무지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엄청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GNN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에 입력을 어떻게 하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입력을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은 모든 노드에 무조건 피처 벡터가 있어야 돼요. 얘는. 예, 피처 벡터가 있다고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무거나여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합 인코딩 포지셔닝이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가령 여기에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징이라든가 가입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넣어도 되고 뭐 구매 총액이라든가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피처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인풋 피처가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거는 이들의 연결망이에요. 연결망.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노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 노드에 피처가 정의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드들 간의 연결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뉴럴 네트워크에 어떻게 넘기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인풋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에 제가 피처를 원활 인코딩을 그냥 했어요. 1000, 0110, 0010, 0001 이렇게 원활 인코딩을 그냥 했고요. 그냥 네 개로. 요 네 개를 그냥 요렇게 인풋 테이블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연결을 위한 매트릭스가 하나 있어요. 연결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1번 입장에서 1, 2, 3, 4한테 내가 연결이 돼 있나? 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한테는 그냥 연결이 돼 있겠죠. 본인은 본인이니까. 근데 1번 입장에서는 지금 2, 3, 4한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1111. 여기도 1111. 2번 입장에서는 지금 1번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2번은 1번만 연결돼 있고 나머지는 00. 이런 그냥 매트릭스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면은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실은 뭐냐면은 풀리 커넥티드 된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구성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네, 구성을 해서 요 가중치 셋이 있는데 요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래프가 그리는 게 없나? 아, 네. 음. 그래프가 요 다음 순서에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은 똑같은 그래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야. 똑같은 그래프가 그대로 남아 있고, 네?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피처 벡터를 그냥 만들 거예요. 똑같은 피처 벡터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커넥티드가 돼야 되냐면은 얘는 일로 향해야 돼. 얘는 일로 향해야 되고 3번은 1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얘도 일로 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일로 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일로 향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향하냐면은 요거에 의해서 향해져요. 요거에 의해서 향해지고 그 다음에 요 가중치들에 의해 가지고 요 한 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 가중치가 얘랑 곱해져서
여기에 어파인 되고 요 가중치가 두 번째랑 곱해져서 다시 어파인 되고 세 번째랑 어파인 되고 네 번째랑 어파인 되는데 참여할지 말지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파인에 참여를 할지 말지 결정이 돼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요 한 칸이 되는 거예요. 한 칸. 한 칸의 데이터가 됩니다. 액티베이션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요 두 번째 가중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세 번째 칸은 요 세 번째 가중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네 번째 칸은 요 네 번째 가중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결 매트릭스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나랑 한 번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다 나한테 참여를 해서 나의 다음, 그러니까 이 GNN의 다음 순차에 나의 피처 벡터에 관여를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선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피처를 지금 4차원짜리 벡터를 썼는데 이걸 8차원짜리로 그냥 늘리고 싶어. 우리가 왜 덴스 레이어 쓸 때도 이렇게 증폭시키잖아요. 그래서 안에 히든이니까 그냥 증폭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얘만 늘어나면 돼요. 이 가중치 세트만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면은 피처가 이제 8차원으로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계산이 되는 게 다예요. 네. 네,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계산은 이게 답니다. GNN에 너무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데이터 입력도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마음속으로 앞에 콜라보레이션 필터링도 그렇지만 이 GNN도 데이터의 전파를 그래프 정보를 줘가지고 전파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0일 코드로 뒤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뒤틀어서 전파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전파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계해서 무엇을 추출해내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한 계층이 정의해야 되는 거는 입력은 몇 개 벡터를 넣을 거야.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 있어? 이 두 가지만 입력해 주면은 딱 한 번만 진행이 돼서 한 번만 레이어가 진행이 돼서 내가 아웃풋으로 원하는 피처 벡터 크기로 동일한 노드에 동일한 벡터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거를 가중치가 학습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레이어를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지금 노드가 지금 한 차원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노드가 여러 차원으로 확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데이터 제가 지금 여기 밑에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기가 되게 편한 게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가 유저가 0번 있고 아이템이 0번 있고 이거 아까 상품하고 똑같이 제가 그냥 구성한 거거든요. 0번 유저는 0번 아이템을 샀고 0번 유저는 2번 아이템도 샀고요. 1번 유저는 0번 아이템 샀고 1번 유저는 1번 아이템도 샀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0번 유저는 탐, 제임스, 존, 잭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제품은 뭐 사과나 바나나, 과자, 뭐 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얘를 이제 도식화를 시켜보면 코드가 긴 거는 네, 재미나이가 다 짜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지금 제품과 사람을 싹 다 무시하고 다 노드로 취급한 거예요. 다 노드로 취급했고 그러면 이 8개의 노드는 모두 다 자신만의 그 피처 벡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4차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피처 벡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만약에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를 한 단계를 진행을 시켰다고 쳤을 때 결국에 이 관계에 의해서 스낵이 갖고 있는 피처는 어디까지 전파되냐면은 탐하고 존한테까지밖에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했다는 거는 나랑 한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엣지에 의해서만 데이터가 전파가 되고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되게 많은 가중치들이 결합이 되니까 주변의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만들어낸 거죠. 이게 약간 그 CNN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CNN은 이 그래프가 없이 정말 딱 격자로 붙어 있는 애들을 싹 다 정보로 가져오잖아요. 필터에 의해 가지고 그것처럼 얘도 나랑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데이터를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그냥 그렇게만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두 개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히 자기 입장에서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전체 노드가 다 한 번에 계산되기 때문에 처음에
처음에 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피처하고 스낵이 갖고 있는 피처하고 애플이 갖고 있는 피처가 결합돼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올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서 나의 뉴 피처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뉴 피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태웠어요. 한 번 더 태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제임스한테 받았고 탐한테 받았고 스낵 입장에서는 탐한테 받았고 존한테 받은 상태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결합된 데이터가 다음 피처로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여기까지의 정보가 전파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멀리 있는 관계들의 정보도 피처화되어 있긴 하지만 뭉개져서 나한테 계속적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피처 벡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내가 아웃풋 피처의 깊이를 몇으로 줄 거냐만 결정해 놓고 나면 실은 항상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는 통과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는 똑같아요. 피처의 크기만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피처의 크기만 내가 이게 뭐 100짜리 벡터를 만들지 4짜리 벡터를 만들지 2짜리 벡터를 만들지 그것만 통과시키면서 계속 그 덴스 레이어의 노드 조정하듯이 그것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종에 학습의 목표를 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가 애매해서 학습의 꼴을 뭘로 만들 거냐를 놓고 싸우는데 랜덤 던져도 되긴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그냥 랜덤을 던져도 뭐만 학습할 거냐면은 네트워크 연결에 의한 관계만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작으면은 안 되겠지만 정말 어마무지하게 큰 그 사용자 데이터라고 하면은 실은 많은 노드들이 이미 최초 벡터로 참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여러 번 학습에 이제 돌면서 계속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관계망 사이에서 결국에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 관계에서 이미 관계에 대한 그 학습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루어진다고 하고 결국에 이제 골을 뭘로 할 거냐인데 그래서 아예 랜덤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최종에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무나 나와도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미 정답지가 있어. 이렇게 쭉 나온 최종 결과지가 VIP 고객들이 1이 되게끔 나와야 돼. 그럼 VIP 고객들의 이미 라벨이 붙어 있어. 그럼 VIP 고객 노드에만 무조건 1이 생기게끔 라벨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다가 부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아이템들을 산 그룹들에 라벨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실은 저는 목표가 없어서 그냥 랜덤 값을 넣었어요. 네.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줘요. 뭐 페어를 찾아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학습 결과는 많이 달라지긴 해요. 달라지긴 하는데 실은 GNN은 이제 골을 뭘로 정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GNN 모델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이게 GN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처음에 내가 인채널에 뒤에서 선언하겠지만 네, X 쉐이프가 이제 4짜리니까 4를 내가 입력으로 넣어줄게. 그러면은 모든 노드의 벡터는 네 칸짜리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칸짜리 벡터가 되는 거고 히든 채널이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컨볼루션으로 GNN을 두 개를 붙였어요. GN 콤보라고 표현하는데 GNN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거든요. 두 개를 붙여놨는데 하나는 네 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전파가 돼서 떨어져야 되는 피처 벡터는 8개짜리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8개짜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두 번째에는 8개짜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8개짜리를 받은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대로 다시 4개짜리로 나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실제로는 인풋에 X값하고 엣지 정보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렐로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X 입력하는 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시면 그냥 원핫 인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저 원핫 인코딩 1112.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 원핫 인코딩 되어 있는 거고요. 엣지는 우리가 그린 대로니까 0은 4번을 보고 0은 6번을 보고 이제 4, 5, 6, 7이 다 아이템이고 0부터 3까지가 유저니까
이제 유저가 아이템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번만 학습할게요. 엄청 빨라요. 자꾸 누르셔도 돼요. 네, 별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중치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4개짜리가 8개로 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네, 4개짜리가 8개로 떨어질 수 있게 이제 가중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얘를 이렇게 뽑아내 보시면 지금은 8개가 이제 0일짜리 이제 피처 벡터로 들어갔던 게 첫 번째 레이어만 통과하고 나더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8개짜리의 노드로 바뀌어 있어요. 8개짜리 칸에 벡터로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또다시 가중치를 다시 한번 통과시키면은 요때는 이제 8개니까 8개가 이제 4개로 취한되게끔 만들어놔서 이제 최종의 유저 인베딩하고 아이템 인베딩 이거 나눈 거는 어차피 나오는 건 8개인데 앞에 거가 유저 인베딩이고 뒤에 거가 아이템 인베딩이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명시한 걸 보시면 앞에 이제 전혀 다른 데이터로 바뀌어 있죠. 이제는 이 학습 과정에서 이걸 통과하면서 그냥 전혀 다른 데이터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런 탐이라는 애랑 가장 벡터가 유사한 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 하는 거는 다 고차원 벡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에 거는 실은 완벽하게 잘 조합되어 있는 유저 아이템 테이블에서 벡터라이징을 해가지고 유저 벡터랑 아이템 벡터를 찾아냈다면 얘는 GNN 모델을 통해서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결국에는 탐이라는 애의 벡터하고 잭이라는 애의 벡터가 되게 유사하더라라는 얘기고 탐은 바나나하고 애플하고 이제 유사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유사도가. 얘가 구매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유사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 유저하고 아이템은 전부 다 그냥 동일한 노드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 이 노드마다 새로운 태깅을 붙이거나 전혀 다른 이제 인포메이션을 부여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엣지에도 정보를 추가로 입력할 수도 있고 해서 GNN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은 덴스 레이어나 이런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가지는 한계점은 뭐냐면은 완전히 꽉 찬 데이터를 완전히 풀리 커넥티드해서 계속 인포메이션을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앞단에서 통제할 수 있는데 그 통제 방법을 그래프로 변환을 해줬다라는 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 조작을 하면 이제 앞에처럼 뭐 영일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파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한 번에 이거 지금 실은 콜라보레이트 필터링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한 번에 와 하고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되게 오랜 기간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오면서 이제 발전을 한 영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라든가 입력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뒤틀어서 제안을 한 거라서 예. 이 부분은 좀 더 가늠을 해보시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1, 2년? 1, 2년도 안 됐어요. 1, 2년 사이에 생각보다 이걸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풀리 커넥티드 학습을 하기에 되게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걸 뭐 하이어러키를 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래프에다 인포메이션을 다 담아서 훨씬 더 간결하게 학습할 수 있고 모델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졸업을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쯤에는 GNN을 좀 활용하는 게 연구 분야에서 많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는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